2월이 시작하자마자 트럼프가 와가지고 무역, 관세, 캐나다, 멕시코, 차이나, everyone 해가지고 돈을 좀 꽤 잃었습니다. 이런 젠장. 2월에 10.2만에서 8.4만으로 거의 한 20% 빠졌습니다. 이런 젠장. 3월에 좀 덜 뺐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형님. Yeah.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왕국입니다. 3월부터 한미 증시가 폭발할 수 있다. 그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11월 4월의 막차 기간이죠. 3월 4월이니까 전 지금이라도 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 계절성을 먼저 보면은 원래는 3월이 그 비트코인이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요, 아주 크게 망한 게 여러 번 보이죠. 2018년, 2020년. 자, 그런데 최근 4년 동안에는 또 비트코인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21년에 30% 오르고 23년 23%, 24년 14%. 그래서 10년 평균을 내보면은 횡보. 근데 이거는 2015년부터 20년까지는 많이 떨어졌었고 21년부터 24년까지는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횡보 그 흐름이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최근 4년 동안은 좋았지만 3월이 비트코인이 대단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5번 올랐고 5번 떨어졌으니까요. 2월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2월은 보통 비트코인이 제일 좋은 달 중에 하나예요. 10월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2월인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계절성은 전반적으로 잘 먹히지만 그러나 큰 이벤트가 오면은 당연히 그게 계절성보다 먼저입니다. 안타깝게도 2월에는 비트코인에서 두 개의 큰 악재가 있었죠. 첫 번째는 2월이 시작하자마자 트럼프가 와가지고 야 무역, 관세, fuck you 캐나다, fuck you 멕시코, fuck you 차이나, everyone fuck you 해가지고 굉장히 주시장도 안 좋았고 코인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그 후에 좀 떨어진 후에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또 그 해킹 사건이 있었죠. 북한이 바이비트에서 2조 원을 털어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인에게는 큰 악재죠. 아니 그럼 내 코인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 거야? 아니 두 번째 거래소도,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 거래소도 이렇게 털리는데 이게 굉장히 안전하지 않네라고 해가지고 코인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때 7.8만까지 빠졌고요. 이제 저는 9.2만 정도에서 아웃했습니다. 121선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121선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날 아웃했죠. 저는 이날 나갔습니다. 저도 다 매도를 했죠. 그래서 저도 돈을 좀 꽤 잃었습니다. 이런 젠장. 네, 2월에 10.2만에서 8.4만으로 거의 한 20% 빠졌습니다. 이런 젠장.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절성이 비교적 잘 먹히기는 한데 큰 이벤트가 있고 이번에는 두 번이나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내년 2월은 또 괜찮을 겁니다. 자, 2월은 주식이 원래 그리 좋은 한 달은 아닌데 트럼프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럭저럭 버텼는데 미국은 특히 말기에 매우 비실비실 거렸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2월에 2499에서 2532로 1.3% 상승을 했어요. 물론 한때 이게 2680까지 갔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좀 떨어지다가 버티나 싶었는데 2월 중후반에 엄청 빠졌죠. 이렇게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S&P가 6040에서 5861, 2월에 3% 빠졌는데 2월이 원래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좀 별로이기는 한데 진짜 2월은 좀 별로였습니다. 제가 늘 외쳐오는 게 선진국, 미국에서 돈이 좀 빠져가지고 신흥국으로 넘어오는 것도 한번 시작하면 5년, 10년 간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왠지 25년에 시작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1월, 2월에는요 한국도 그렇고 중국 주식도 미국 주식을 아웃퍼폼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이 확실히 2025년부터 좀 별로였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패러다임 쉬프트 비슷한 식으로 영상을 찍을 건데 그 영상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완전히 돈이 신흥국으로 흐름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아직은 아닌지 아니면 신흥국이 좀 잘 나가는 척 하다가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둘 다 투자해야 된다. 자산 배분이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3월은 미국의 보통 어떤가? S&P 500의 보통의 수익률을 보면 당연히 11월, 4월이 좋고 5월, 10월이 좀 별로 안 좋고요. 네, 그 대선 다음 해 3월. 그러니까 이 검은색을 보시면 돼요. 이 검은색을 보시면은 대선 다음 해 2월에 주식이 떨어지네. 네, 올해도 똑같았습니다. 미국은 계절성과 똑같이 갔어요. 자, 그리고 3월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온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경우에는요.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 돼요. 인컴벤트 파티 러스. 이때도 보통 2월에 큰 하락이 있고 3월에 반등이 온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2월에 하락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일치하네요. 그쵸? 보통 때로 보면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 한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원래 일반적인데 그건 대통령 1년차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검은색을 보시면 확실히 2월에 좀 꼬꾸라지다가 3월에는 괜찮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3월에 미국 주식이 반등하는 거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 맞다. 요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국이 그 2월에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정말 첫날, 이게 2월 1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요때가 굉장히 아쉬웠죠. 네,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이 대단히 아쉬웠고요. 이거 빼면은 미국 주식은 뭐 그래도 좀 별로였는데 한국 주식은 꽤 괜찮았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연별 수익률을 보면은 3월을 보시면 S&P 500이 2020년 3월 이때는 작살났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것도 딱 보면은 계절성보다는 큰 이벤트가 우선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S&P 500이 크게 떨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2% 남짓 떨어진 적은 두 번 있었네. 2005년, 2015년 이때가 있었는데 뭐야? 5년, 15년, 25년?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3월은 미국 주식이 좋았고 2020년만 코로나 때문에 좀 예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형님이 3월에 좀 더 살살 해가지고 나 전부 다 이렇게 전 세계를 폐지 좀 말고 좀 이제 화해 모드로 좀 가고 이러면 주식이 다시 좀 오를 수 있을 텐데요. 3월에는 누구를 패나 이제 한국 차례인가? 아니지, 한국은 대통령이 없지. 그래서 한국은 대통령이 온 후에 팰 것 같기는 한데 3월에 좀 덜 팼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좀 트럼프 형님. 자, 나스닥은 여기도 당연히 11월 4월이 좋고 5월 10월은 좀 별로 안 좋은 편인데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대통령 1년차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는 2월에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실제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그 조정이 지속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고 4월 한 초반 되어야지 강력하게 오르기 시작하네요. 그럼 나스닥이 3월에도 반등을 못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네, 대선 직후에는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최근 13번 동안에 5번만 상승했고 8번은 떨어졌습니다. 보통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20년 그 주기를 합쳐 보면은 나스닥은 3월 한 그 초중반까지 좀 떨어지다가 그 후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S&P 500보다는 조금 일찍 반등하는 모습이 보통인데 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 이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대통령 선거 다음에는 나스닥이 2월에 많이 빠지고 3월에도 좀 빠지더라라는 게 좀 암울한 예측입니다. 네, 트럼프가 지랄하면 이런 쪽으로 가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연별 수익률 나스닥을 보면 당연히 여기도 2020년 3월에는 박살났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3% 이상 하락한 것도 2005년 15년이 있었는데 뭐야 씨 기분 나쁘네. 5, 15, 20 이러면 안 되는디. 네, 아무튼 S&P 500보다 변동성이 좀 심해가지고 2% 이상 떨어진 해는 종종 나오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스닥도 3월에는 양호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월이 좀 실망스러웠던 게 여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매출도 엄청 들었고 영업이익도 들었고 엔비디아 우리 괜찮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주고 주식이 맨 마지막 날에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그거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무역 뭐 어쩌고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한국 주식은요 3, 4월이 제일 강합니다. 3월은 미국과 비슷하게 중반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미국 주식보다 훨씬 더 힘차게 오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월 15일부터 4월 23일이 한국 주식이 제일 강하고요. 여긴 좀 잘 안 보이기는 한데 대통령 1년차 미국 대통령 1년차 한국 주식이 원래 좀 강합니다. 참고로 코스피는요 요 한 달 수익을 빼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11개월의 수익이 거의 마이너스이고요. 거의 0이야.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시기를 빼면은 진짜로 나머지 11개월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거의 한 달에 다 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최근 10년 동안을 보시면은 여기도 2020년 당연히 한국 주식도 떨어졌겠지. 2021년도 별로 안 좋았는데 최근 10년을 보면은 요 두 해를 제하고는 3월에 한국 주식이 늘 올랐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를 잘 못하기는 해요. 그 배당금의 한국 주식이 재투자인가 아니면은 1분기 실적을 기대해서 3월에 많이 오르는가 또는 반도체 사이클이 3월에 좀 좋아서 그런 것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한국 주식은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튼 이때 정말 강하기 때문에 저도 이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 장기채도 좀 볼 건데 미국 장기채도 미국 주식과 비슷하게 3월 초 중반에는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중후반에는 만회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미국 장기채는 3월 초중반에 떨어지는 거를 중후반에 완벽하게 만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최근 10년 동안에는요 미국 장기채가 꽤 좋았죠. 네, 심지어 2020년 코로나 때는 미국 장기채가 많이 올라줘가지고 자산 배분을 한 사람들은 확실히 득을 좀 봤습니다. 7% 올랐거든요. 그런데 21년, 22년에는 안 좋았죠. 그러나 이걸 봐도 최근 10년 동안에 3월에 미국 장기채는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10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보면은 미국 장기채가 3월에. 네, 그래서 평균 20년을 내면은 평균 순위 0.14%고 9번 올랐고 11번 떨어졌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대통령 1년 차에는 근데 미국 장기채가 원래 상반기는 좀 별로 안 좋고 하반기에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 1년차, 2년차에는 그 미국 대통령이 뭔가 좀 어려운 일, 별로 인기가 안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잘 안 시켜줘요. 한마디로 금리를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3년차, 4년차에는 돈을 막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금리가 내리고 채권이 오르는 경향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1년차는 일반적으로 미국 장기채는 썩 좋은 해는 아니었습니다. 금을 보면은 이제 금이 1일, 2월에 대단히 강했는데 3월에 일반적으로 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보시면은 최근 20년 동안에 딱 7번 올랐고요. 13번 금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23년, 24년 최근에 3월에 금이 많이 올랐지만 20년 히스토리를 보면은 금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대통령 1년 차에도 일반적으로 금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좀 내려줘야지 금값이 오르는데 1년 차 금리가 좀 타이트하면은 금값이 오르기가 좀 어렵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좀 오른 척 하다가 중반에 좀 많이 빠지고 좀 다시 반등하다가 후반에 다시 빠지고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3월 수익률이 마이너스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은 금으로 상대적으로 덜 흘러가고 그래서 주식이 오를 때는 금이 좀 주춤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이 경우에 3월은 어떤가? 제가 최근 20년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제길 별로 안 좋습니다. 1, 2월 연속으로 금이 상승했던 게 최근 20년 동안에 6번이 있었는데 그 후 6번 모두 3월에 조정이 왔습니다. 이런 제길. 이러면 16년 이때 3월이 떨어졌고요. 2017년도 3월에 떨어졌고 네, 그리고 2020년도 3월에 금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2006년에도 아니지. 그 2007, 8년에도 이때도 금이 1, 2월에 올랐는데 3월에 금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2014년에도 1, 2월에 금이 올랐는데 3월에 금이 망했네요. 네, 그래서 3월에는 금이 떨어질 가능성이 오를 가능성보다 높아 보입니다. 이런 제길, 나 금 많거든. 이런 제길. 네, 참고로 2월에 계절성 탑픽이 상해지수였거든요. 중국 상해지수인데 얘가 최근 20년 동안 17번을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 21년 동안에 18번 상승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상해지수가 요 2월에 3% 정도 오르는데 미국 등 대부분 증시가 주춤한 2월에 중국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2.2% 정도 올랐고요. 물론 중국 주식도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오르다가 말에 좀 많이 꼬꾸라졌죠. 아무래도 미국 주식의 흐름을 거슬러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아무튼 상해지수는 이 그지 같은 2월에도 실제로 선방을 했습니다. 중국 리스펙 짝짝짝짝. 네, 그렇습니다. 자, 3월의 탑픽은요, 되게 웃기게도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이 최근 7년 동안에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대단히 좋았습니다. 요 7년 동안에 단 한 번도 10% 이하의 수익률을 낸 적이 없고요. 가장 최악의 경우 14% 수익을 냈네요. 2023년에. 그래서 최근 7년을 보면은 도지코인이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늘 꽤 높은 수익률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원래 도지코인이 이걸 딱 보시면은 12월부터 좀 비실거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때 3월 중순까지 비실비실거린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 도지코인은 12월 초에 피크를 찍고 지금까지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 이번에 계절성이 좀 맞았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터픽은 여러분들한테는 한 개만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 마켓 위자스쿨 멤버들한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20개, 30개, 40개 정도 더 알려드립니다. 한마디로 3월에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확률이 좋았던 뭐 주식, 개별주, ETF, 코인, 지수 이런 거를 알려드립니다. 아, 한국 주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뭐 미국 주식, 뭐 미국 ETF, 코인 그리고 각종 전 세계 지수 이런 거는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마켓 위자스쿨로 오시면은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은 중순부터 주식이 살아나는 달이고요. 한국 주식이 가장 강한 시기도 3월 중순부터 4월 말이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좋고 3월 중순부터는 사실 기술주 반도체도 기지개를 편다는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3월에 이제 그저 그렇고요. 금은 조정 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꽤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묘하게도 도지코인은 지금까지 최근 7년을 보면은 3월 중순부터 매우 강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네요. 이게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